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은 1972년 어머니와 교회 교인들이 함께 관람한 찰턴 헤스턴 주연의 벤허입니다. 3시간이 넘게 상영한 영화였는데도 시네마스코프라는 70mm 필름으로 찍은 대형 와이드 화면의 웅장함에 어린 저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헐리우드 공상과학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접한 것은 1978년 스타워즈였는데요. 오래전 멀고 먼 은하계의 자막이 올라오며 시작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도 마치 우주 공간에서 실제 우주선들이 전쟁하는 것 같은 SF 화면에 놀라워했고, R2-D2나 3PO 같은 인공지능 로봇들을 보며 진짜 저런 세상이 올까라는 의심과 기대감이 교차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마니아가 되어 새롭게 유명세를 타는 영화들을 꼭 챙겨보게 되었는데요. IMAX 영화들과 특히 2009년 3D 영화인 아바타를 보고는 이젠 영화의 끝판을 보게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스크린 X나 진동과 연기와 냄새, 먼지, 물까지 뿌려대는 4DX 영화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R, 가상현실 영화가 등장하고 있는데 올해 세계 최초 영화 전용관인 퓨처 시네마가 잠실 롯데월드몰 7층에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상영되는 영화는 볼트, 신과 함께인데 15분 정도 상영되고 약간의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는 부작용은 있다지만 한번 관람해보고 싶습니다. 홀로그램 영화도 속속 등장한다고 하니 앞으로 영화 산업의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 인생 영화인 1990년에 국내 개봉된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입니다. 영화가 세상의 전부인 소년 토토와 낡은 마을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애틋한 우정을 그린 30년간 아직도 전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있는 감동의 영화입니다. 유명 영화감독으로 활약 중인 토토는 고향 마을에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에 30년 만에 고향을 찾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가 세상의 전부였던 소년 토토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마을 광장에 있는 낡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으로 달려가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친구로 지내며 어깨너머로 영사기술을 배웁니다. 먼저 올해 마지막 방송에 첫 곡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샹송곡을 번안해 부른 80년대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가수 배인숙이 부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 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솟아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마음도 부풀어가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떠나련다. 저 푸른 하늘 너무 (1980년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명한 영화감독인 살바토레를 찾는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하는 여자친구로부터 살바토레는 고향 마을에서 알프레도가 사망했다는 부고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한밤중 잠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회상하는 살바토레가 클로즈업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시실리아 섬에 있는 장카르토에서 살던 영화감독 살바토레, 어린 시절 이름인 꼬마 토토는 시간만 나면 마을에 있는 유일한 영화관 시네마 천국에 달려가는 영화 매니아였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영사실에 드나드는데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에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토토는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술을 배우는 것을 원했지만 알프레도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맨날 혼자 있고 노예 같은 생활이며 같은 영화를 100번도 넘게 봐야 하고 휴일도 부활절도 쉴 수 없고 성금요일에만 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날도 못 쉬었을 거라며 나쁜 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라 징병되어 러시아에 가 있는 남편 없이 토토와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는 토토가 영화에 미쳐있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어린 토토가 마을 성당 신부의 일을 도우면서 버는 푼돈도 살림에 보태야 하는 판국에 토토는 그 돈으로 영화를 보는데 열중했고 결국 영화를 보고 나오다 어머니에게 걸려 호되게 맞습니다. 알프레도가 재치를 부려 위기를 모면하지만 토토가 그동안 모아놓은 필름들을 담은 통을 어린 동생이 화로 가까이에서 가지고 놀다 불이 나서 동생이 다칠 뻔한 사건이 발생하고 화가 잔뜩 난 엄마는 알프레도에게 절대 토토와 어울리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합니다. 추억의 팝송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모리스 에버트가 부릅니다. Feelings. Feelings, nothing more than feeling,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teardrops ro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eelings, for my life I'll feel it. I wish I've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 feeling, feeling again in my arms.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ve never had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for my life, I'll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ll never have you again in my life. Feeling, oh, feeling, oh, feeling again in my arms. Feeling, feeling, 엄마의 반대에 알프레도도 책임감을 느끼고 극장에 오지 못하게 하자 토토는 우울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보러 온 알프레도는 전혀 답을 쓰지 못하고 토토에게 답안지를 보여달라며 사정을 하자 컨닝 페이퍼를 던져준 대가로 토토에게 영사기술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매일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지는데 그 와중에 극장에서 틀어주는 구경 뉴스에서 전사자 명단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토토는 어머니와 같이 전사자 신상 확인을 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전사를 확인합니다. 토토는 슬피 우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하면서도 극장 포스터에 붙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벽보에 있는 클라크 케이블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 전 토토는 알프레도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를 향할 때 알프레도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아느냐 물었는데 알프레도가 클라크 케이블을 닮았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토토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몰랐고 또 그만큼 영화를 보고 영사기술을 배우는 재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80년대 가창력 부족으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 유재하의 유일한 1집 노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입장하지 못한 관객을 위해 알프레도가 유리판을 반사시켜 마을 벽면에 영상을 쏘아 야외 상영을 하고, 이를 구경하러 나간 토토와 광장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방심한 사이 영사기 필름에서 불이 붙고, 이를 끄려던 알프레도는 영사기가 폭발하며 얼굴에 화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시네마 천국 영화관이 전소되고 맙니다. 모두가 불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토토는 불타는 극장에 뛰어들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알프레도를 있는 힘을 다해 계단으로 끌어내려 구해냅니다. 알프레도는 토토에 의해 목숨은 건졌지만 화상으로 실명을 하고 맙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극장 건물을 바라보며 허탈해하는 주민들. 하지만 이때 다행히 얼마 전 스포츠 복권 당첨으로 벼락부자가 된 나폴리 출신의 시치오가 인수해서 영화관은 새로 지어지고, 새 영화관의 영사기사는 그간 기술을 배운 토토가 맡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직업을 얻어 돈을 벌게 된 토토는 학교를 그만 다니려고 하지만 알프레도의 충고로 고등학교까지 학교는 계속 다니게 됩니다. 시네마 천국 극장의 관리인이 바뀌자 그전 관리자인 신부의 사전 검열이 없어져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그동안 영화 속에서 보지 못했던 키스 장면이나 야한 장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영화관은 날로 더욱 흥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별값까지 얻어 영화를 상영하기까지 하는데, 토토가 필름 한 세트를 자전거로 서로 주고받으며 상영하자고 제안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알프레도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인 청력으로 항상 토토와 영사실에서 같이 도와주고, 토토는 알프레도의 눈이 되어주며 집까지 바래다줍니다. 잠깐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
그러던 중 토토는 항상 휴대용 영사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새로 전학 온 은행장의 딸 여학생 엘레나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엔 몰래 짝사랑으로 시작하고 엘레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다가가지만 항상 만나면 엉뚱한 말을 해서 낭패에 빠지고 엘레나도 새침하게 대합니다. 광장에서 만나 날씨가 참 좋다고 인사를 하면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분다던가 말이 헛나오던가 하는 식입니다. 알프레도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엘레나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알프레도는 공주와 사랑에 빠진 병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도회를 열어 모두에게 왕궁을 개방했는데 마침 성을 지키던 한 병사가 그 무도회에서 공주를 보았고 아름다운 공주에게 병사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는 엄연했고 공주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주는 병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자신의 방 창문 아래에서 100일 동안 자신을 기다린다면 결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하염없이 10일, 20일, 30일, 드디어 99일째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창문 아래에서 기다렸고 공주는 병사의 그 정성에 다음날 문을 열고 나가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0일째 되는 날 병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왜 떠났냐는 토토의 질문에 알프레도는 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토토는 엘레나를 만나 날 받아들인다는 표시로 방 창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퇴근 후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진짜로 매일같이 엘레나의 창문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100일이 아니라 4월부터의 기다림은 200일이 지나고 12월이 지나 새해가 되어도 창문은 열리지 않고 토토는 영사실에서 그간 체크해오던 달력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 엘레나가 영사실로 찾아와서 토토는 드디어 사랑을 인정받고 진한 첫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팝송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I Just Fall in Love Again, 앤 모레이입니다. Dreaming, I must be dreaming, or am I really lying here with you? Baby,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though I'm wide awake, I know my dream is coming true. And oh, I just fall in love again, just one touch and then it happens every time. And there I go, I just fall in love again, and when I do, I can't help myself, I fall in love with you.
엘레나와 달콤한 데이트와 연애를 하게 된 토토는 마냥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집안이 부유했던 엘레나의 부모는 돈도 백도 없는 가난한 영사기사인 토토와의 교제를 반대하여 외출 금지도 시키고 멀리 로마에 대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엘레나도 토토와 사랑에 빠졌기에 몰래 극장 영사실로 찾아와 만남을 이어갑니다. 더욱 부모의 감시가 심해지고 급기야 아빠의 동업자 아들과 정혼하게 됐다는 소식과 엘레나의 아버지가 다른 은행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토토에게 군대 영장까지 날아옵니다. 아빠가 전사에 있기에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병무청의 착오로 10일간 훈련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토는 바쁜 영사실 일을 마무리하고 입소하기 전날 엘레나와 마지막으로 영사실에서 만나기로 하지만 엘레나는 오지 않고 토토는 군 훈련소에서 입소에 10일이 지나도 제대를 시켜주지 않자 군 영창에 갈 정도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년 만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화와 편지를 보내며 엘레나와 연락하려 했으나 엘레나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향 시네마 천국 영화관에는 영사기사도 새로 와 있고 깨져버린 첫사랑 때문에 시리에 빠진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희망이 없는 마을을 떠나 로마로 가서 자신의 일을 찾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절대 돌아오지 말고 편지도 하지 말라는 알프레도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토토는 고향 잔카르도를 떠나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토토는 로마에서 유명한 영화감독이 되었고 알프레도의 충고대로 30년 동안 고향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 왜 이리도 이 세상엔 이별이 많은지 왜 사랑이 힘든 건지 난 궁금했었죠. 난 이제 또다시 묻고 있죠. 어떻게 견디는지 이 많은 슬픔 끝나긴 하는지. 괜찮아요 다 그렇듯 이러다 말겠죠. 이 가슴도 이 눈물도 다 가라앉겠죠. 더 안을수록 부서져 버릴 우리를 알고 있죠. 보내는 일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해 사랑해 말해줄 시간이 아직 더 많을 줄 알았죠. 언젠가 누군가 그대를 가져갈 그 사람 벌써부터 난 부러워지네요.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려면 사랑은 널 잊어야 하잖아. 가치가 바뀌는 숨 쉴 때마다 눈물이 흘러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마요. 내가 아니면 누구보다 영원할 수 없어. 그대를 그곳에 두고 온 것 그것만 기억하면 찾을 수 있죠. 잠시 멈춰 있는 사랑인 거죠. 괜찮아요. 웃어요.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토토는 알프레도의 부고를 받고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엄마 마리아를 30여 년 만에 만나고 토토가 지내던 방도 옛날 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알프레도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고향을 돌아보지만 마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엘레나와 꼭 닮은 여성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녀의 뒤를 따라가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엘레나의 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토토는 예전에 휴대용 영사기로 찍은 엘레나의 영상을 틀어놓고 회한에 잠깁니다. 이걸 지켜보던 엄마 마리아는 그동안의 토토의 방황이 바로 엘레나 때문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연락처를 알아낸 토토는 중년이 된 첫사랑 엘레나와 재회를 합니다. 항구의 자동차 안에서 30년 만에 재회한 엘레나는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엘레나는 토토를 만나러 좀 늦게 영화관에 찾아갔지만 중간에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고 마침 거기 있던 알프레도에게 사실을 알리고 쪽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토는 다른 서류 속에 꽂혀 있는 엘레나의 쪽지를 보지 못했고 알프레도도 엘레나가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부모가 정해준 정혼자와 파혼하면서까지 토토를 찾아 헤맸지만 토토가 아무 연락도 없이 로마를 떠나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겠다던 토토의 친구 멍청이 보치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잠깐 팝송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에어 서플라이가 부릅니다. 굿바이. I can see the pain living in your eyes, and I know how hard you try. You deserve to have so much more. I can feel your heart and I sympathize, and I'll never criticize all you've ever meant to my life. I don't wanna let you down, I don't wanna lead you on, I don't wanna hold you back from where you might belong. You would never ask me why. My heart is so disguised. I just can't live a lie anymore. I would rather hurt myself than to ever make you cry. There's nothing left to say but goodbye. You deserve a chance at the kind of love I'm not sure I'm worthy of. Losing you is painful to me. I don't wanna let you down. I don't wanna lead you on. I don't wanna hold you back from where you might belong. You would never ask me why. My heart is so disguised. I just can't live a lie
to say goodbye.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토토는 알프레도를 원망하지만 엘레나는 알프레도의 충고 덕분에 희망 없는 마을을 떠나 성공하게 된 거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눈물에 키스를 하며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 날 토토는 로마에 가기 전 알프레도의 부인 안나 아줌마를 만나 알프레도가 유품으로 남긴 필름 한 롤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엘레나에게 전화를 해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과거는 과거이며 다시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어제 일은 꿈이었고 여기서 막을 내려야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라며 이별을 고합니다. 하지만 토토는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며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TV와 비디오에 밀려 문을 닫은 영화관 시네마 천국 건물은 폭파되어 철거됩니다. 토토는 이젠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면서 추억이 담긴 알프레도의 유품 필름 한 롤만 가지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필름은 과거 신부의 검열 때문에 편집되었던 수많은 키스와 여자 가슴 노출 장면을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키스씬을 보며 토토는 알프레도가 자신의 인생에 남겼던 흔적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린 시절 알프레도는 토토가 키스 장면이 담긴 토막 필름을 달라고 떼를 쓰자 토토, 이것은 분명 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주마라고 했는데 유품으로 남겨 토토가 그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질 수 없어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없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 바로 첫사랑 엘레나가 토토에겐 그랬습니다. 20살 시절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녀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부자인 엘레나의 부모님의 반대와 어긋난 약속, 뜻하지 않는 군대 생활, 거기에 믿었던 알프레도의 거짓말까지. 하지만 토토를 사랑한 알프레도의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었고 그래서 토토는 살바토레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1990년 추억의 영화 시네마 천국이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와 더불어 1980년대에 몰락해가던 이탈리아 영화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9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을, 1990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우리나라에서도 청룡영화제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토토는 알프레도의 사랑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어머니의 배려 속에서 영화를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향을 떠나왔기에 대신 영화감독이라는 인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시련의 상처에 빠져 과거에만 연연하다 보니 엘레나와 첫사랑을 순수한 추억이 아닌 시련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고향을 다시 찾고 진실을 알고 난 후에야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검열로 잘려나간 필름처럼 아프게 버릴 줄도 알아야 나중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진정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알프레도가 들려줬던 이야기인 병사가 공주를 떠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제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OST는 유명한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는데요. 토토 앤 알프레도라는 곡과 러브 테마를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